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경어의 삼수각성과 상체라는 논문은 대장정이 몇 시간 만에 끝났어요. 끝나고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경어의 출생지와 출생연도에 관한 고찰. 두 번째 논문인데, 왜냐하면 이 경어선사의 출생지와 출생연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엄청나게 분분해요. 분분해? 왜 분분해? 아니, 이것들이 경어선사라마저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에휴, 털어야 되는데 안 털어서. 어이구. 출생지가 경어선사 고향이, 제가 이 경어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잖아요. 경어선사를 연구한다 또는 누구를 연구한다 할 때 가장 기본이 출생연도와 출생지예요. 고향, 쉽게 말하면 고향, 그죠? 아니 근데 이 고향하고 출생지가 그냥 완전히 왔다 갔다야. 전부 다 춤을 추고 있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아니 왜 경어선사 고향이 춤을 춰? 라고 해보니까 이 경어선사 고향이 전주군까지는 나와요. 전주군. 근데 경어선사 고향이 뭐라고 나와? 1. 자동리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경어선사의 고향은 1번 자동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출생연도야. 아니 출생연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기본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가 나오면 1과 2가 나오는데, 여기는 출생연도고 여기가 1846년생이다가 나오고 1849년생이다가 나와요. 그러면 46년생에 맞을까요? 49년생에 맞을까요? 내원 살다가 이 경어선사가 아무리 재수가 없고 그냥 복조가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어선사 고향이,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가 나면은 우동리가 나와요. 우동리가 나오고, 무조건 자동리가 나와.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걸 이제 다시 본 거죠. 근데 어쨌든 경어선사 고향이 자동리고, 경어선사의 고향은 자동리다. 그는 1849년에 태어나서 라고 하다가 또 46년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있어요. 내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거는 49년이다 보다는 46년이 더 많아요. 6대4로. 그래서 내가 속상한 거 뭐냐면 가뜩이나 그냥 경어 스님이 그냥 삼수가산으로 가셔가지고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하필이면 생년월일과 그 경어선사 태어난 고향조차도 이거를 표류를 하고 있냐 이런 말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이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한 게 아까 그 삼수갑상과 상체고, 두 번째 논문은 이거였거든요. 이거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또 이걸 또 집중적으로 또 여기다 연구를 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근거를 들이대서 발표를 해야만 끝나요. 근데 마침 이때가 1912년 2000 지금 2012년.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1912년에 열반을 하셔가지고 2012년이 되니까 이게 100주년이 된 거죠. 근데 내가 2012년에 근데 참 운명적으로 누구 말따나 전생에 엇보인지 운명적으로 내가 이 북한학
아니요, 북한학과 말고 그거 뭐지? 선학과 박사과정에 동국대에 들어간 게 2012년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했지만은 나는 2009년에 석사를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내 나이가 이미 54이에요. 근데 아니 다 늦은 늙은 나이에 왜 하필이면은 그때 가겠느냐. 그건 제 아들이 동국대학교 그 석사를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제가 그냥 있는 게 아깝다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인데 어쨌든 나는 2009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 논문을 쓰게 되고 경호선사의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한 거죠. 나는 세상을 이미 다 버렸는데 몽땅 다 버렸는데 그냥 해암 스님이 열반하시면서 내 인생은 다 접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하고도 바깥에 생활을 안 하고 이 진짜 말 그대로 그랬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1912년 2012년 100주년 기념이 되니까 딱 100주년이 되니까 경호선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세미나 열고 뭐 하고 근데 지금은 한 개도 안 열어요. 아주 2012년 13년 두 해다. 천장암에서 13년에 한 번 하고 모든 경호선사에 대한 행사가 다 끝나요. 한 군데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1912년이 나왔는데 그때에 이제 경호선사가 보니까 막 그 저기 논문들을 발표하는데 보니까 46년생, 49년생, 46년생, 49년생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러면 1946년생에는 왜 그러고 그러면 1949년생이라고 그러면 그럼 또 그건 왜 그러느냐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출생지를 먼저 또 봤어요. 출생지.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출생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동리라고 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도 이제 그 자동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게 이제 그때의 자동리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천장암에서 이제 그 허정 스님 있을 때의 천장암으로 이제 그 팀이 구성돼 갖고 자동리를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전주라고 하니까. 오 마이 갓드. 그러니까 이제 2012년이 돼서야 경호선사가 100주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연구를 해보려고 그때의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 뭐 기념 사업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뭐 행사를 조금 했어요. 조금 2012년 도에만. 근데 나는 그때 불행하게도 힘을 하나도 쓸 수 없는 박사 1학기 초짜지요. 예. 그래서 여기 뭐 발표는커녕 가서 구경만 했어요. 들어가서 역사기념관에서 거기서 그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46년생이다 49년생이다 자기네 마음대로 막 써갖고 왔어. 그래서 인사해서 들어가니까 진짜로 46년생 49년생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건 뭔가 난 소위 내가 경호선사 박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부터 다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건데 보니까 이 출생지가 먼저 자동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동리라는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허정 스님이랑 그거를 꾸려가지고 갔는데 그 대동여지도 있잖아.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에도 자동리라는 이름이 없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동리는 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뭐라고 지었냐면은 그 허정 스님이랑 간 그 일행이 저 대전에서 전주에서 전주 문화원인가 어디서 뭐라는데 이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이 자동리 말고 자만동이 있어. 자만동. 자만동이 어디에 있냐면은 전주에 그 한옥마을이 있어요. 한옥마을 바로 앞에가 그 전주에서 오목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이성계가 그 오목대에서 그 뭐를 자축하고 그러한 그 전주에서는 유적지예요. 근데 또 거기가 그 뭐냐면 그게 완산이야. 그 산 이름이. 응? 내가 이런 걸 왜 잘 아느냐? 내가 전주 출신이라 그래요. 예. 전주에서 그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전주시 경원동 1가 40번지가 내 호적이에요. 내 본적이 전주시 경원동 1가 40번지고 나는 전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인가 5학년 때까지인가 살게 돼서 그 전주 일대를 다 알죠. 그 산 이름이 완산이에요. 완산.
완산. 근데 완산에 칠봉이 있어요. 완산 칠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산 칠봉에 거기 가면은 맨 위에가 용머리고개라고 있어가지고 용이 내려가서 올라가다 승천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해서 거기가 용머리고개가 있고 완산 칠봉이 있어서 완산 칠봉으로 맨날 소풍을 가. 그리고 또 그 오목대가 있는데 그 오목대에 그쪽에 추석날 그 달이 떠오르는데 그 오목대 다리를 밟으면은 뭐 병이 사라지고 뭐 소원을 성취하고 어쩐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항상 나가 그 추석날 그 오목대를 걸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근데 이제 경호선사가 왜 발견한 전주 완산 정해사 신건기 있잖아요. 정해사 신건기 저거 우리 그 전에 배웠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겠지만 그 정해사 신건기가 그 정해사에서 경호선사가 창건기라고 안 하고 신건기라고 썼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생을 사는데 이게 다 금생을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저는 내가 이 경호선사하고 찌들찌들한 이런 엄청난 인연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걸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 전주 정해사 신건기도 내가 거기를 직접 찾아가니까 저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60살인데 환갑을 불안갑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일상을 차리면 안 되는 그런 불안갑이 있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만 드리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애들을 보냈죠. 보내서 이제 그 언니랑 이렇게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 경호선사가 들려갖고 매일 주무시던 아이고 마이 갓뜨 경호선사가 맨날 주무시던 전주 완주군 저 정해사를 제가 우리 아버지 그 불안갑을 해주러 가요. 어려서 몰랐어요. 12살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거기를 찾아가니까 그때 갔는데 그 국묵단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묵담 스님이 그 아버지가 불안갑이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밤에 우리가 이제 잠자고 누웠는데 두드려가지고 스님이 법문을 해주시면서 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저기를 잔치를 못 차렸다고 해서 섭섭하지 말고 자손들이 잘 되려고. 근데 그때 그게 국묵단 스님이라는 것은 나중에 커서 알았고 이 절이 그 절이라는 것도 나중에 커서 알았고 이 뭐라 그러나 이걸 이 경호선사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이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막 오는 게 그래서 이 전주가 경호선사가 그 저기를 많이 드나들면서 주무시고 했던 그 완산이에요. 완산. 예. 저 제목이 완산 정해사 신건기거든. 근데 이제 그 이 자만동이라는 자동이라는 곳을 찾으니까 없고 자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자자면 다 자자냐 이런 말이요. 이거는 아들 자자에다가 동력동인데 근데 얘는 이 자자가 그런 자자가 아니에요. 물될 자자예요. 이 자애로움 자자 있죠. 자비할 때 거다가 삼수변이 들어가는 물될 자자에다가 가득 찰 만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만동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자만동도 내가 갔거든요. 갔는데 자만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 태조 이성계가 목조, 익조, 한조 되잖아요. 목조, 그죠? 익조, 목익, 태조 그렇게 하잖아요. 환조 이렇게 되나? 목익, 태태환, 환조인가? 이 저기들 모르겠다. 목조, 익조 이분들이 그 조상들이거든. 근데 조상들이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하는 무슨 뭐 팻말이 있어요. 거기가 자만동이래요. 그런데 결국 얻어낸 이름이 자동리는 없고 자만동을 잠적한다, 잠정 추적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를 가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허정 스님이 가서 얻어낸 건 거기까지거든요. 자만동을 잠정으로 추정한다 했더니 나는 자만동이 그런 한문으로 그런 건지 몰랐어요. 직접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이후로 내가 이제 그 확인하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결국은 경호선사의 고향은 어디더라? 여기 아까 이 우동리라고 한 거 있죠? 이거 우동리. 이 우동리가 어조사 우자예요. 이렇게. 우동리.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이 자동리가 우동리라고 했는가를 보면 여러분 이걸 보시다시피 이 자자하고 이거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이거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김태읍의 인간 경어에 보면은 경어선사의 고향은 우동리라고 이미 써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썼냐면은 또 현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거든요. 현담 스님이라는 사람은 또 경어선사의 자동리를 뭐라고 써놨냐면은요. 이렇게 썼어요. 스스로 자자 있죠. 스스로 자. 스스로 자자에다가 동자를 쓴 거예요. 그 움직일 동을 썼다. 동자. 움직일 동. 아이씨, 생각이 안 나네. 동. 갑자기 생각, 동. 이거 썼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이씨. 아이고, 그 동자를 그 현담 스님이 이걸 썼나? 알았어, 씨. 이거 맞다. 움직일 동을 써갖고 이거를 이렇게 자동리라고 놨어. 이렇게 자동리. 그러니까 자동리가 여기는 이 자동리인데 현담 스님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자동리라고 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자동으로 돌아간데서 자동리에다가 이거는 또 아들 자자에다가 자동리에다가 그리고 또 김태읍은 우동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자동리, 우동리, 좌우 뭐 이래 가면서 왜 경어선사의 고향을 가지고 그렇게 갖고 노는가 라고 해갖고 많이 힘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우연히 조계사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 자자가 이 우자로 보였어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 자자가 우자인가 보다. 이건 잘못 와전된 것이다. 근데 이 문제의 잘못은 지금 만공 스님이 이거를 좀 살폈어야 되는데 만공 스님이 경어선사의 생신을 많이 하셨고 하면서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냥 글씨를 넘겼을 것 같아요. 한문을 넘겼는데 이 한문이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공 스님은 확인을 안 했고 그냥 자동리로 이어서 왔어요. 이 우동리가 이 자자예요. 지금 이렇게가 이렇게잖아요. 제 스스로가 이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 읽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 기자회견 할 때 그걸 보더니 내가 소름이 착 오더라고요. 이거였구나. 내가 기자회견 할 때도 말을 했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동리가 있다면 이건 경어선사 고향이다. 이거 잘못 쓴 거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그냥 막 거기서 막 해갖고 뒤지니까 우동리가 있어요. 경어선사 고향에. 놀라운 거죠. 지금 말하는 그 우주현 그리고 그 전봉준 장군 어렸을 때 고향인 봉상면 9mm 옆 동네야 바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쓸 때는 이 출생지가 몰랐어요. 우동리인 거를. 저 발표는 2017년도인가 하게 돼요. 이게 참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겠죠? 그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겠지만, 근데 이거 경어선사 하면서 참으로 느낀 게 많은 게, 이거 대단해. 내가 저 자만동 거기를 진짜 전주를 15번을 내려가거든요. 15번을 내려가는데도 경어선사 고향인 자동리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자만동이라고 잠정한다?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은 거의 15번째 내려갈 때 거기서 엎드려서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여기다가 동쪽 하늘을 썼을까? 동자가 여기가 무슨 상관일까? 그런데 만약에 자만동해라고 해서 자자라면 나는 자자에다가 뜻을 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동이라는 게 뭔가 있을 거란 얘기야. 자동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해가 서쪽에서 지니까 내가 동쪽을 등지고 그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죠. 제발 이거 풀리게 해주세요. 왜냐? 동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동네 이름이 동자일 거란 얘기야. 즉 경어선사 이름이 동욱이요. 동욱이 아니에요. 경어선사 이름이 동욱이에요. 그리고 또 그 형 이름이 동석이에요. 동석이. 그래 안 그래요? 동석이라니까. 동욱이 동석이. 뭔가 있지요. 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왜 동욱이라고 했고 동석이라고 했을까? 응? 동자가 둘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지금. 동자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자가 둘 다 들어가요. 자만동은 아니에요. 경어선사 형이 동석이야. 그 다음에 경어가 동욱이야. 이거 뭔가 이상하죠? 동석. 동석이. 아이고, 생각이 안 나. 그 석자가 이렇게 쓰나? 이건가 보다. 그 다음에 동욱이도 이건 같아. 동욱이, 동석이. 이렇게 이름이 둘이 같이 진 걸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이 동자가 들어가지 않냐. 그리고 분명히 해가 뜨는 동쪽에 그 마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우동리라고 할 때, 자동리라고 할 때에 동자일 거라고 했지 자만동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추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 우동리가 이거랑 글씨가 같구나 라고 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한 게 그 우동 마을이 있다는 거죠. 경어선사 고향에. 그래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더욱더 그 증거를 부추기는 것은 홍상면 9mm가 바로 옆 동네. 지금은 옛날에는 거기가 우주현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우동리가 있어요. 우동마을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동마을이 있고, 또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그 우동마을에다 갖다가 묻었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전봉준 장군 시체를 과연 어디다 묻었을까 하다가 지난번에 했던 그 천안전시 장군 지묘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봉준 장군의 둘째 부인 후처, 그러니까 전처가 경어선사의 여동생이고 후처가 남평이 씨거든요. 남평이 씨 선산에 묻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우동마을에 묻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완주군에 있는 우동마을이 있고 또 정읍 근처에 또 우동마을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동리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출성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은 우동리예요. 자동리도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돌아간다는,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자동리는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 속에서 이 우동리도 발견을 하게 되고, 지금도 우동리가 있어요. 그대로. 우동마을. 그리고 이제 이 출생연도에 관한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연구하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또 소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범인은 누구냐? 그 동국대학교 총장이었던 누구죠? 동국대학교 총장이었던 그 분의 그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게 다 삐뚤어져서 난리가 나가지고 했던 거를 바로잡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하면서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앞쪽 주제어에 경어 출생지 전주 자동리 출생연도 49년생 하남이 나온 이유는 이 하남 스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경어선사의 출생에 대해서 출생연도를 1957년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경어선사가 1857년은 경어선사가 정확하게 청계사로 출가한 해가 1857년이에요. 8세 때. 9세.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하남 스님을 쓴 것 같네요. 국문요약. 경어선사 정확하게 1849년 8월 24일 그 다음에 1912년 4월 25일 날 열반을 하시게 되죠. 그는 누구인가? 올해는 경어가 열반에 든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제가 썼네요. 이거 2012년에 박사 1학기 때 이거를 쓰게 돼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이 경어선사에 대한 연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시가 다 뒤엉켜 있어가지고 남역시 북역시로 갈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듯이, 그래가지고 남역시 북역시를 갈라놔야 이게 뭔가가 이야기가 줄거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5원 절고 5원 요시 7원 절고 7원 요시라면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먼저 했지만 이거는 또 이제 그 논문으로 이 경어선사의 출생연도와 출생지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박사가 하는 과정에 그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천장함에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허정 스님이 저를 발표자로 뽑아 주셔가지고 천장함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스님들이 다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은 99.999가 다 1849년생으로 바로잡아져 있고 초자 하나들만 1846년생으로 쓰는데 그것도 정신 차려야죠. 전부 다 바꿔놨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또 설정 스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수덕사에서 그 경어선사 비를 세울 때 그 비문에다가 1849년생이라고 해주마라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불행한 거는 그 어디요? 청계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그 경어선사 그 비문에 1846년으로 돼 있답니다. 그게. 근데 그 비문을 바꾸기는 상당히 좀 힘들죠. 새로 그거를 비문을 바꾸기 전에는. 그래도 나는 돈을 들여서라도 그 비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비문 해봤자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천추에 우리가 내려가는 건데 한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 1849년생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죠. 몇 번 얘기를 내가 했는데 지금도 안 바꿔지고 있어요. 그대로 1846년생으로 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 나가는가에 대한 논문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는 경어가 열반에 든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00년의 세월일 동안 우리는 경어에 대해 고맙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여러 각도로 그를 평가해왔어요. 그냥 폄훼를 하든 뭐를 하든 경어선사에 대한 그게 끊이질 않았어요. 대중의 관심이. 그래서 오늘날 한국 불교의 명맥이나 선법은 경어의 출현과 더불어 그의 법화와 행리로부터 새롭게 전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경어선사가 나타남으로써 한국 불교의 판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 경어선사가 1849년에 출현함으로써 그 이전에 이미 그 서산 휴정으로부터 끊어진 선불교가 끊어져 버려요. 거기서 명맥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이어 내려오고 있지만 서산 휴정으로부터 끊어져요. 그래서 선불교가 사라지고 결국 경어선사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태에서는 전부 다 선은 없고 교만 있어. 근데 교 중에서 뭐만 있어? 연불만 있어요. 그래서 연불승들이 그 만인 연불회를 운영하면서 절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경어선사가 선의 계승자로서 새로운 출현을 하게 돼갖고 우리가 지금 뭐 멀리 갈 거 없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 선을 다시 공부하게 됐고 선에 대한 그런 것이 기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는 선불교로서 지금 한국 불교의 명맥이 이어가고 있는 거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경허선사라는 그 분은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해갖고 우리 한국 선불교에 큰 획을 긋고 한국 불교의 판도를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대선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런데 정말 사실은 이게 엄청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근데 하필이면은 선승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냥 뭔 선승, 대선승이요. 그냥 이게 더 이상 갈 데 없는 끝판왕이야? 끝판왕이야. 서산대사를 능가해. 그래서 이건 대단한 인물이 출연하게 돼갖고 깨우쳤는데 어떻게 깨우쳤어? 확철대오를 해버려갖고 더 이상 볼 게 없는 이 위대한 대선승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그래도 시절 인연을 잘 만나가지고 경허선사 가신 지 100주년이 됐지만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일본 놈들한테 찌들찌들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 정신을 차린 게 뭐예요? 태안불교 조계종이죠. 여기 경허선사가 여기서 이 대한불교 조계종 지금 이 뭐야 이게 이 조계사가 옛날에는 조계사가 아니에요. 경허선사가 전봉주작은 시체를 들고 뛸 때만 해도 이름이 뭐예요? 태고사. 쬐끄만한 절이었답니다. 쬐끄만해가지고 그저 연불이나 해주고 죽은 사람들 전옥소에서 죽은 사람들 왕생극락이나 빌어주고 하던 그러한 절에다가 경허선사가 그 승복을 벗어놓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이 전봉준 장군 시체를 들고 뛴 것이 바로 여기라. 그래봐야 얼마 안 돼. 에이그. 그래서 경허선사가 학철대오를 해놓고 겨우 당신이 써놓은 거 그냥 이 선법을 선내 그 저기를 교령만 흔들어 놓고 선을 바로 세우지도 못한 채 그 서간문에 써 있거든요. 바로 세우지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대중에 공포하지 못하고 내가 북한으로 돌아간다.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써 있어. 북한도 아니에요. 북성으로 돌아간다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 남겨놓은 선시와 경허집을 가지고 우리가 경허선사가 그 선의 진수를 다 알 수 있고 또 경허선사가 깨우침의 그 경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경허선의 요체가 중도불이라는 것도 다 알았고 그 선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허선사가 스승이 계시지 않아도 경허선사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다만 이거 경허집이 경허선사가 남겨놓은 경허법어와 경허선시가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안타까움인데 이것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경허선사의 후신이라며 아니 후손들이라며 그러면 경허선사를 받들어야죠.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하잖아요. 제가 석가세존 이래로 경허선사 같은 그러한 인간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못 나온다니까요. 어떤 인간이 나와서 이렇게 확철대오로 깨우치고 철저하게 그 중도 불의를 실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죠. 왜냐하면은 저도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경허선사의 선이 바로 서고 또 수많은 선승이 배출되고 또 수많은 학철대오한 깨달은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선은 아무나 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줄 만한 연결고리가 없고 날이면 날마다 조계사가 눈앞에 있지만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 선법을 지금 지탱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의 명맥이나 선법은 한국 불교의 명맥이나 선법은 경허의 출현과 더불어 그와 법화와 행리로부터 새롭게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경허선사는 그가 하나 행리 하나를 보더라도 깨우침에 그 울림이 크게 우리의 마음속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깨달은 자의 행동이고 깨달은 자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게 희찔한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 경허집을 다시 강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될 수 있으면 경허집을 이석에 많이 좀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넣지는 못했어요. 경허집 강의를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번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그 강의를 듣고 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안타깝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이 그 유튜브 강의로 이 모든 걸 남겨놔서 두렵지는 않아요. 경어집 강의도 다 했고 경어 선시도 다 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경어를 한국 불교의 중흥조라고 불러요. 한국 불교의 중흥조지 뭐. 하지만 모순되게도 우리는 경어선사를 한국 근대 선종의 중흥조로 거의 높이 추앙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개뿔 무슨 거기 합니까? 일부 학계에서는 경어를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냥 각자의 잣대로 혹독하게 폄하하고 때로는 심하게 왜곡하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이런 무방비 속에서 아무도 그걸 막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경어선사에 대해서 지금 편들고 뭐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다 막아내고 있죠. 절대로 비방하고 폄훼하고 하는 자들 내가 철퇴를 내릴 거니까 오라고. 지금은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폄훼하거나 뭐 하는 자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내가 힘들었는지 내가 박사학위만 따봐라.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근데 박사학위 따는 동안이 너무나 힘들었죠. 아무도 내 편이 없었고 박사학위 통과하는 것도 너무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힘들게 한 만큼 내가 여기를 철저하게 맡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물론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좀 더 냉정히 현실을 직시해 본다면 우리 후학들에도 그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후학들 중에서 특히 스님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경어선사 이 선양의 문제는 설정스님과 많이 얽혀 있어요. 설정스님이 경어선사의 지금 후학 중에서 가장 뭐다 보니까 우두머리다 보니까 설정스님의 그 입지가 약해지면서 이것이 많이 흔들리게 됐고 또 설정스님의 입지가 뭐 본의 아니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승스님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한 많은 어려운 터널을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경어선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지만 희망을 잃지는 않아요. 희망의 끈아픔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를 왔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통해서 지금도 정리가 저쪽 안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서 1시간 정리하고 또 이거 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또 1시간 정리하고 또 집에 가고 이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게 힘들어서 그냥 새벽에 그냥 시체처럼 잤다니까요. 어쨌든 경어선사의 선양에 대한 희망의 끈은 불행한 가운데서도 또 자승스님께서 열반을 하시는 그러한 또 새로운 획기적인 이러한 또 국면을 맞으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기를 꺼내야 되겠네. 꺼져가는 한국 불교의 불씨를 일으킨 우리의 대선지시 경어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확실해야 할 경어의 출생연도마저도 그 주장이 구구하게 이를 데 없으며 또 그에 관한 정확하고 진실한 전기적 자료조차도 정리되지 못하고 그 표리하고 있는 현실임에 우리는 또한 그 허물의 질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어선사의 출생연도가 출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난리도 아니죠. 여기서 일단 끊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